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이때까지 공부했던 핫 이슈 퀴즈 한번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시사용어 브리핑 들어가겠습니다. 시사용어 브리핑은 앞부분에서 했었던 것에서 중요한 키워드를 다시 한번 가는 거고, 예, 그 다음에 또 몇 가지 추가적으로 할 것들이 있으니까 앞에서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심플하게 중요한 것만 짚고 가는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 나왔죠? 검찰 역사 70년 만에. 이러니까 논란이 된 거예요. 70년이라고 한다면 우리 정부가 서고 나서 처음인데 여기서 뭡니까? 직무집행정지죠. 직무를 더 이상 집행하는 것을 못하게 막는 것인데 이게 옷을 벗으라고 얘기한 게 숨겨진 뜻이기도 하겠지만은 우선은 이제 일을 못하게 막게 되는 거죠. 감찰이나 이런 거에서 못하게 됐던 스토리들 이야기합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마무리되면은, 예, 이게 뭐냐면 FSC라고 하는데요. 이게 풀서비스 캐리어라고 이제 밥도 주고, 우리가 이제 비행기 타면 상상하는 것도 있잖아요. 탁 타면 이제 서비스 막 웃음으로 이렇게 딱 해주고 간식도 주고 막 하게 되면서 하는 거랑, 요거하고 이제 비교되는 게 LCC입니다. 로우 코스트 캐리어죠. 그러니까 저비용 항공사와 이제 풀서비스 캐리어, 이제 가격은 비싸지만 서비스를 많이 받는 거, 이런 차이 중에 하나죠.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은 대한항공 아시아나 좋아하고 하시는데, 이제 저는 이제 막 여행을 좀 다녔을 때 항상 저비용 항공사 위주로 다녔어요. 근데 이제 다녀보니까 이제 왜 저런 걸 하고 싶으냐라는 거 알겠더라고. 물론 이제 그냥 이동만 하면 되니까 잠만 자니까 하는 것도 되지만 자리 안락도도 있고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FSC에 대한 얘기고요. 3번 2021년 예산안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서비스란 이것을 위한 예산도 책정되었다. 자, 이게 아까 우리가 이제 뭐 특별노동자란 말도 썼지만 이제 명칭이 나왔죠. 필수노동자라 그래서 실제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도 다니면서 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사회 안전망이나 사회적 이제 그 유기적으로 돌아가기 위한 어떤 활동을 해서 필수적으로 활동해야 되는 노동자들을 설명합니다. 4번 이것은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수사라는 목적에 기소권을 독점해온 검찰을 견제한 점에서 검찰개혁의 핵심. 검찰개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발동해야 될 것이죠. 공수처법이었죠. 그래서 이제 공수처법 같은 경우는 이 공수처가 이제 서게 되면은 검찰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고위 관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것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국가의사를 결정한 중국 최고 권력기관 사진 기억나나요? 붉은색으로 딱 해갖고 압박했었던 거. 전국민 인민대표회의라 그러는데 전인대라고 골라도 예, 맞습니다. 그래서 홍콩의 어떤 독립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저항을 막으려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거고, 참고로 이제 상무위원회 같은 경우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본회의적인 거고요. 권력기관 중에 여기선 상무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법안, 빨리 해야 될 법안에서 통과되는 이런 거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 이것은 소득이 있는 것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한국과의 국민의 적은 액수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이다. 원칙이면 무슨 주의죠? 주의에서 국민 개세주의. 또는 개세주의도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도 맞게 되는데 뭐 주관식으로 묻는 건 아니니까 개세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7번 아랍에미레이트와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협정, 아브라함 협정 얘기하는 거죠. 네. 여기 이제 바레인도 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미국 트럼프가 중재를 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브라함 협정이 출제돼서 각 나라를 골라라라는 문제, 난이도가 높게 되면 그렇게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것을 비난한, 이 사람을 비난한 전두환 대통령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 자, 조비오 신부에 대한 얘기죠. 이제 선정한 사람인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동생까지 이제 같이 목회 활동하시면서 이제 실제로 이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비오 신부의 스토리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고요. FTTAP 이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문제를 이쪽에 뺐네요. 베트남 하노이에서 2020년까지 교역자를 달성하자는 이것의 일환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이제 프리트레이드 어그리먼트라고 같이 한다라고 하지만 이때 선언을 했던 게 바로 뭐냐 보르고 선언입니다. 보르고 선언은 이 교역자에 대해서 이제 아태 지방뿐만 아니라 이 지역 간에 이제 어떤 지역화를 이루는 데에서 함께 모여서 이제 자유무역을 진행하자는 이런 얘기고요. 배출하는 탄소량과 흡수 제거한 탄소량 같게 하면 실질적 탄소 배출은 0으로 만든다. 탄소 중립이죠.
탄소 발자국이란 개념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탄소를 얼마나 썼는지, 또 이것을 얼마나 발자국이 난 데를 돌아보게 되면서 얼마나 아낄 수가 있는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고, 탄소 중립은 우리가 만들어냈던 이산화탄소에서 이걸 다시 영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거에서 고민하는 것들 보시면 됩니다. 자, 11번. 사람들이 선호한 제 중소평형 아파트라고 하는데 똘똘한 한 채. 그래서 지금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똘똘한 한 채인데 사실은 이제 중소평형 아파트였는데 지금은 대형 아파트도 여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소보다는 선호하는 지역에 이제 아파트를 시체말로 뭐라 그러느냐. 최근에 이제 2주택자 이제 보유세를 이제 피하기 위해서 하나를 선택하게 됐을 때 고르는 이제 가격이 높아질 것이 예상되는 그런 아파트 고르시면 되고요. 12번. 정부 특정 국가 정책에 활용할 목적으로 특별법에 의해 설립한 은행이죠. 그래서 이러한 은행들은 어떤 이윤을 많이 남기지 않고 정말 필요한 곳에 이제 특수한 이런 곳에 이제 대출해주는 이런 국채은행 시리즈들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국채은행의 종류도 당연히 여러분들 정리를 꼭 하셔야 되고요. 당해연도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예, 통합재정 수치죠. 예, 통합재정 수지에 대해서 총소유 총지출 뺀 것과 같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14번. 보험상품을 판매하려 지급한 보험금이 예정이원 보험료로 나가는 것. 예정이원 보험료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100%가 되면 딱 수익타산만큼 딱 떨어지게 되겠죠. 물론 거기서 운영료를 뺐기 때문에 그렇지만 최근에는 120에서 130%까지 높아지게 되는 이것 바로 뭐 위험손해율. 그래서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뭐가 높아진다? 실손보험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국민들의 안전, 건강에 대해서 이제 위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스토리가 시사적으로 나왔습니다. 자, 15번. 부가통신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 적용 대상 및 세부 조치사항 사물인터넷 재판매 서비스 진입 규제 완화되면 이것이 정식 시행됐다라고 나왔어요. 자, 이게 뭐냐면 실제로 이제 통신망에 대해서 이제 트래픽이 1% 이상 걸리는 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서비스의 안전망으로 예상하게 되는 거. 이름을 땄는데 뭐로 땄어? 넷플릭스죠? 이게 넷플릭스법 되게 되면 통용되는 게 뭐 네이버도 있고 뭐 티빙 들어가는 거, 그쵸, 그것도 있고 쿠팡도 이제 뭐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쪽도 이제 어떤 사용량에 따라서 이제 여기 들어갈 텐데 그만큼 이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들. 16번. 전체 가구의 평균 자산에서 평균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라고 했어요. 여기 보시면 평균 자산에서 평균 부채를 뺐어.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뭔가요?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되죠. 자산이 되는데 전체 가구에서 한 거니까 순자산에 대한 얘기, 정자산에 대한 얘기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 유통업체 택배행사품 목적지가 전에 모든 과정이라고 했어요. 모든 과정. 유통업체는 서비스 차별화의 속도보다 배송 품질이 중요한 등장한 개념. 속도도 중요하지만 배송 품질로 집중하는데 우리나라는요, 이 배송 품질을 신경 쓰니까 속도가 진짜 세계 1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사형수가 걸어가는 그 마지막 길이라고 이제 이름 붙여서 라스트 마일을 붙인 다음에 배달이 들어가게 되니까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전자서명 서비스에 이미인증제도 도입을 해서 이것이 폐지했다. 이게 폐지됐다라기보다는 독점권이 사라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예, 공인인증서에 대한 얘기고 여전히 저는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폐지됐다라는 사용을 할 사람은 해도 된다라는 거고요. 독점권이 폐지됐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 공인인증서에 독점권이 폐지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19번. 난임 치료에 사용되면 여성의 난세 외과적으로 남자를 채취한 뒤 채취해야지. 과변한 있게 채취한 뒤 시험관의 정자수정을 시험관에서 하는 거죠. 시험관학이라고 일반적으로 하지만 이거 뭐 장원진판 체외 수정이죠. 몸 바깥에서 수정을 한 다음에 집어넣게 되는 거. 원래 비용은 굉장히 비싸지만 국가에서 이제 지원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이 합리화됐다라고 하는 거. 방탄소년단이 빌보드에서 비영어 곡 이걸로 1위를 차지했다라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라이프 고우스 온. 전 다이너마이트도 좋죠. 이게 더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 다음. 정부는 글로벌 제약사 여기야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했다. 예, 좋은 문제 아닙니다. 이게 다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낸 게 아스트라제네카로 낸 것 같은데 지금 네 군데 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다 써보죠. 아스트라, 제네카도 있고요. 얀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 모더나.
화이자. 네, 닥약했죠? 개수상으로 볼 때 이제 얀센이 제일 적게 했었고, 나머지는 2천만 회 해가지고 해서, 총 이제 뭐 3,400만 도즈인데, 지금 이제 전국민 맞을 수 있는 양을 거의 다 확보한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협의를 하고 있고요. 2021년도에 시행될 2020년 수학 능력은 이것으로 치러진다. 이건 좀 설명이 있어야 되지만 다양하게 있으니까 문이과 통합을 이제 물어본 것 같긴 한데 만약에 묻게 되면 이제 문장에 대해서 어떤 건지 이제 설명이 있어야 될 겁니다. 문과이과 같이 보는 그런 것. 근데 완벽하게 똑같은 게 아니라 선택적에서 이제 똑같은 걸 시험 보고도 대학을 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 자, 이것은 일본청 역사지 인사촌 신주쿠 교회에서 벚꽃을 보면서 가볍게 환담하는 행사이다. 사실 이게 스캔들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여기서는 그냥 모임이니까 벚꽃 모임이라고 하죠. 사쿠라 모임. 근데 여기서 이제 스캔들이 발생해서 다양한 이제 일본의 정계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됐죠. 2020년 프랑스 여당 했어요. 전진하는 공화국, 그치? 전진하는 공화국. LREM이라고 이제 영어로 쓰셔도 되고요. 이걸로보다는 전진하는 공화국이라는 표현은 나올 거예요. 누가 당수죠? 예, 마크롱이죠. 자, 그 다음에 25번. 2002년 아프리카 통일을 대신 설립된 국제정부간기구라고 해서 아프리카 연합에 대한 얘기. 베네수엘라 사회운동가의 정책가의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전 대통령 자신의 정치를 이걸로 불렀다라고 했죠. 볼리바르에 대한 얘기네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볼리바르 혁명, 레볼루션이라고 붙이게 되면서 자신의 어떤 사회주의 개혁가로서 이렇게 지칭하게 되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봤었던 키워드들 기억하시고 제가 이거 말고도 강조했던 내용들 기억하실 거예요. 예, 그런 거 한꺼번에 같이 보셔야 되니까 너무 이제 그냥 싹 이거만 빼서 보시면은 다른 거 나오면 안 되잖아. 그치? 꼭 이제 다른 것도 꼭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브리핑 쪽 가보죠. 브리핑은 이제 앞부분에 다뤄진 것도 있지만, 예,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새롭게 보는 개념도 있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뭐가 보이나요? 플랫폼 노동자라는 표현이 보입니다.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게 되면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온오프라인이라는 대결이 되면서 다양한 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니까 배달 서비스, 퀵 서비스, 대리운전 같은 거 보이죠? 물리적인 유통에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 중에 하나고요. 평균 근로시간 보세요. 8.6에서 10.4, 10.1. 이게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업무위한 대기 2.9지. 여기 더해볼게요. 얼마? 13이 나오죠? 13의 의석. 14시간이 넘어요. 14시간 넘는데 실제로 이동시간하고 이거 제하도 평균이니까 15시간, 16시간도 터지게 되고 또 할당량에 대해서 자기들이 표현할 때 뭐 이게 얼마 이상 해야 된다는 제한을 거니까 막 무리하게 더 하고 이런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 뭐 월급을 얼마 많이 받았다 이런 식으로 홍보하게 되는데 그들이 얼마나 지금 고생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면 진짜 이렇게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동 노동자들에 대한 스토리가 나왔는데 플랫폼 노동자는 이거 말고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배달 어플도 있고요. 예를 들어 이제 그 유튜브 같은 경우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이쪽에서도 하는 노동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 좀 기억해 주시고요. 플랫폼이라는 단어 어떻게 보면은 뭔가 우리가 불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어떤 체계화해야 되는 시스템 같은 건데 이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게 되면서 거기에 이제 종사해서 살게 되는 사람들인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되게 씁쓸하게 그들의 인권에 대한 논의하는 걸로 바뀌게 됐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사례보험을 평가받기도 되게 힘들죠. 왜냐면은 이렇게 이동 노동자가 그만큼 굉장히 다치거나 죽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법안이 바뀌게 되면 이런 일이 사라지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이제 뭐 빨리 물건을 받고 이런 건 좋긴 합니다만 좀 기다릴 수 있어야죠. 예, 답답하기도 합니다만 그들보다는 보내는 쪽이 잘못이 많고요. 우리나라는 정말 빠릅니다. 예. 자, 출생아 기대수명 추이라고 해서 지금 보게 되면은 전체 평균에서 기대수명이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뿔게 기대수명이죠. 기대수명이라는 건 지금 태어났을 때 얼마만큼 살 것이냐라는 건데 여성 85.7, 남성 79.7. 누가 더 오래 살아? 여성이죠. 이거 뭐 영국에서 옥스퍼드 연구도 있고 뭐도 그러는데 남자 같은 경우 겁을 내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이나 이런 데서 그냥 막 해버리기 때문에 안전지향적이지 않아서 이렇다고 해요. 신체 구조상 이런 게 아니라. 근데 보면 여성들이 훨씬 더 오래 사는 이런 걸 보여주게 되죠. 예, 그 다음에 한국 기대 수명 보게 되면 전 세계 평균에 대해서 OECD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양의 스타일링도 하는데 되게 오래 살고요. 남성 같은 경우도 OECD 평균 도달 지점이 여긴데 훨씬 더 높게 돼서 인구가 지금 기대 수명이 굉장히 깁니다. 평균 생존 전수가 길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령화에 대해서 생각 안 할 수가 없겠죠. 예,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아 기대 수명.
예, 지금 뭐 제 아이가 지금 요때 태어났으니까 2020년 나오지는 않네요. 거의 뭐 지금 90살까지 산다는 거네. 예. 자, 그 다음에 넷플릭스법. 우리 앞에서 봤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규제 대상 볼까요? 구글, 유튜브 먹었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고,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목적이 이거예요. 예, 트래픽 집중 방지. 얘네들이 1% 이상 쓰니까 엄청나게 많이 쓰니까 이렇다는데, 이 기준이 좀 애매해요. 1%라고 숫자 하나 잡기도 힘들었는데, 대략적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정성 영향 미칠 경우 통신사의 사전 통지 협의할 것. 통신사에 절대적으로 이걸 얘기해가지고 이거 하게 되고, 과태료 2천만 원 나와 있습니다. 미약하죠. 예, 근데 이게 그대로 또 이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갈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평균 근로손실일수 추이입니다. 이건 항상 뭐하고 같이 연관돼서 나오냐면 노사분규죠. 노사분규는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도 힘들기도 합니다만 이 근로손실일수도 계속 보고되는 것 중에 하나고 정부 통계를 그대로 공개한 데가 있어요. 그쪽에 가시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여기서 보시면은 근로손실일수에서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교하게 되면 이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죠. 이게 뭐 몇 배 수준이 아니지, 몇 배 수준이 아니라 지금 이 정도로 나타나는데 노동손실일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노사분규를 통해서 이제 근로자들이 일을 안 하는 시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날짜가 보게 되면 106일, 100일이 넘어서게 됩니다. 일본 같은 노사분규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적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최근에 일본도 조금 바뀌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일수도 일본 조금 더 커지는데 노사분규가 그렇다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게 근로일수가 안전한 그만큼 노사관계가 안정적이고 온정적 노사관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사이가 좋고 이제 뭐 이렇다라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일본도 굶은 게 많고요. 반대로 우리는 투쟁적 노사관계죠. 너무나 이제 싸움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노사분규 건수 깎고 이것 근로손실일수가 같이 있기 때문에 보통 표를 보게 되면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재정 건전성에 대한 얘기네요. 재정 건전성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채무에 대해서 채무 상환 능력을 얘기하는 거고 재정 건전성이 낮다라는 거는 IMF로 다시 간다는 겁니다. 그 IMF로 간다라는 의미가 우리가 그 채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 유예죠. 이게 뭐 모라토리움 상태이기 때문에 채무 상환에 대해서 유예달라 나중에 갚을게라는 의미고 뱅크럽티 그러니까 갚을 수 없어 배째라는 것도 있는데 재정 건전성이 OECD 중에 최고라고 합니다. 물론 이때가 시기가 좀 옛날이긴 해요. 추정치에서 이제 예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기 전에 점점 떨어져서 지금 코로나 때는 이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기 되게 힘들어졌어요. 이 뉴스 자체가 이제 한국 경제에서 좀 예전에 나온 건데 예전에 우리나라 이만큼 건전했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무 상환 능력에 대해서 국가재정법이 있거든요. 이걸 얼마큼 유지해야 되냐 이런 거고 이 표현에 대해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채무 상환 능력을 표현한 단어 재정 건전성. 자, 이거 갑자기 무슨 법원 조정조서가 떴어요. 무서운 거죠. 여기 보니까 부동산 인구 청구됐고 변호사 이름 나와 있고 쭉 가다 보니까 여기 보면 별주민원 기준 인도한다. 인도가 도래 전이라도 피고가 2기 이상 차입을 연체하거나 행정기관 불법행위 적발되었을 때 원고가 요구한 피고는 수사 원고에게 이 건물 부분을 인도한다. 나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업에 대해서 지금 계약 기한도 끝났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당신과 계약하지 않은 나가라라는 거죠. 이게 바로 명도소송입니다. 이건 일종의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건물이 있는데 계약 기간이 지났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돈도 내지 않고 부동산을 점유하고 계속 안 빠져나가는 거. 예를 들어 아파트를 구매를 했었는데 이 명도소송을 넣는다라는 게 그 아파트에 이제 거주하는 사람이 돈이 없어 월세도 못 내는데 그냥 나갈 수 없다, 갈 데 없다 그러면서 계속 눌러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럼 강제로 이걸 끌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러한 소송을 통해서 처리를 하는 거고 소송을 하더라도 이들 입장에서 대부분 다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기 때문에 못 가는 경우가 많죠. 이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집행 절차를 보통 하거든요. 그때 이제 처리하게 될 때 강제집행 절차를 전에 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명도소송은 뭐 지금 여러분이 집이 있는데 빌려줬는데 이 사람들이 돈 안 내고 거기서 계속 살고 있는 거야. 그럴 때 이제 걸게 되는 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코하람, 집단 피랍, 여학생 모습 공제. 예전에 여러분 그거 있죠. IS 기억나시죠? IS처럼 비슷한 건데
이게 지금 보코하람이 뭐냐면 나이지리아예요. 나이지리아는 막 예전에도 노예 무역이 유명했었던 그런 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렇게 여성들을 잡아가지고 자신들의 이제 노예를 삼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무장단체의 한 사례 중에 하나고 악질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뭐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문제가 많죠. 테러리스트로 지정된 상태고요. 이렇게 어떤 계속 이제 거기 잡혀간 사람들이나 일본 민간인들을 구출하고 애쓰고 있고 아직도 조금 극단적 이제 무장주의입니다. 아주 그냥 그래서 보코하람 하시면 예전에 그 IS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슬람 무장단체 1예고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있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 일잘러되기, 주니어 실적, 온보딩입니다. 온보딩이란 건 안착이에요. 안착하게 해주겠다라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게임을 처음 딱 켜보게 되면 튜토리얼이라고 있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게임을 할 때, 이 게임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가라고 해서 가르쳐 주게 되는 거죠. 조직에 처음 들어온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입사하자마자, 주니어 실전, 이제 처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알려주는 것들에 해당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되겠죠. 지금 보시는 분들 대부분들이 아마 어떻게 보면은 뭐 경력이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알바 경력 제외하고 정상적인 어떤 뭐 정규직에 취직하신 분도 있겠으면 대부분 다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많겠는데 처음에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온보딩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적응할 수 있는 연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온보딩 절차에 해당하게 돼요. 저는 온보딩이 어디서 많이 쓰냐면 어플 같은 거 처음에 깔면은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럼 어플 같은 거 어떻게 할지 모를 때 거기서 이 어플은 어떻게 활용하고 이렇게 사용하고 이런 면에서 쓴다라고 하는 가르쳐주는 절차를 온보딩 절차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유통업계 빅블러라고 나와 있어요. 빅블러라는 건 뭐냐면 여기 보면 이제 다양하게 있죠. 신세계나 이런 데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커지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빅블러라는 건요. 어떻게 보면 한 가지가 아니라 이게 다양한 곳에 완전히 확 늘리고 있는 거. 여기 신세계 롯데스마트비 뭐냐면은 얘네들이 일정적인 오프라인 매장만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막 쿠팡처럼 막 배달이 막 되고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저도 이제 쓱닷컴 여기서 이제 물건을 많이 샀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산 기록도 있고 배달도 이제 딱 포장이 딱 돼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게 잘 썼던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야놀자 모텔 프랜차이즈처럼 이렇게 되는데 이게 모텔 프랜차이즈가 단순히 모텔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개를 하게 되고 연계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 노는 것까지 같이 하게 되는 거. 유통패시와 엔터테인먼트 다양하게 있죠. 지금 이게 뭐냐면은 한 가지만 아니라 유통업계가 다양해서 함께 이렇게 확장시켜 감으로써 하는 거고 쿠팡에서 쿠팡 플레이라고 하게 되면서 어떤 영상을 틀어주거나 이런 것도 비슷한 개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 되게 많죠. PB 상품 경쟁이라고 해서 PB는 프라이빗.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제 노브랜드라고 신세계에서 만들면서 다양한 제품들. 어떻게 보면 기존의 제품보다 더 좋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사게 되는 것처럼 빅블러는 유통업계가 점점 자신의 어떤 영역을 확대됐을 때 그런 거대 유통업계의 모습을 빅블러라고 부릅니다. 이걸 탈경계라고 이제 단어를 바꿔야 하는데 빅블러로 보통 출제가 됩니다. 자, 죄송합니다. 혐짤이라고 써놔야 되는데, 앞에 벚꽃, 놀이 사진이죠. 그래서 벚꽃에 대한 벚꽃 모임이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되고, 이 벚꽃 모임 파괴되면서 이때 아베가 이제 고발 당하게 되고 다양한 문제들입니다. 지금 건강이 안 좋다고 하는데, 걱정해질 여력은 안 되죠. 예,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 설 수 있는, 이게 또 이게 있어요. 거리가 얼마나 가깝냐에 따라서 그 입장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얼마나 중요도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피비아 모피바 나왔어요. 모피아 나왔어요. 이 모피아라고 하는 거 최근에는 잘 안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얘 재무부죠. 경제부 출신들이 나와가지고 얘네들이 퇴임을 했어. 퇴임을 하게 되면 그냥 빠져야 되는데 여러분 재정경제부가 어떤 거냐면 판사랜다. 사법고시로 치자면 성적이 제일 좋은 사람들 어디로 가요? 판사가 되죠. 똑같은 겁니다. 행정고시에서 성적이 좋으면 이 재경부로 가는데 거의 15등, 20등 탑 클래스들이에요. 이들이 이제 행정고시에 탑이 되게 되면 이러한 이제 재무부에 들어갔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이제 퇴임하고 나서 산하경제기관 또는 어떤 그 사설기관에 들어가서 세력을 공고해야 하는 것들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상명하복, 점진기약, 현실문제 해결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거야 이게. 그치? 일사불란한 팀워크야. 얘네들은 진짜 하나 돼갖고 똘똘 뭉쳐서 진짜 자기네들끼리 하는 건데 재정경제부 장관 김진표 위원체도 여기에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시면 강광수, 윤중현, 예전에 있었던 최준경, 임태희 많이 있죠.
그래, 예전에 이해경제 EPB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그 이전에 이제 관치에 대해서 하신들이라고 부르지만 이 사람들은 정책기획 예산에 다른 데 있었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모피아에 대항하는 세력들의 EPB는 같습니다. 지금 다시 이제 모피아들이 살아나서 각 경제산업단체에 들어와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은행들이나 이렇게 차기 청장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맡게 됨으로써 여전히 모피아가 활동하고 있다. 모피아하게 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프, 재무부의 얘기도 있지만 마피아라는 것과 합계화돼서 이렇게 나온 개념이죠. 예, 지금 뭐 관료가 이제 돈을 가지고 있으면 30돈인데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질질 흐르고 있죠. 자, 이게 뭐냐면 판공비입니다. 감투를 쓰고 있는 사람이 주머니에서 이렇게 되는데 판공비란 건 그렇습니다. 업무 추진비거든요. 업무 추진비인데 이게 이슈가 된 게 여기 지금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마 이데올을 뜻할 거예요. 롯데 조선의 4번 타자라고 부리는 이제 판공비가 6천만 원까지 늘어나서 막 썼다 그러는데 솔직히 이데오 입장에서는 그 돈이 진짜 연봉이 많고 돈이 많거든요. 그래서 판공비 얼마 늘어난 거에서 별로 신경을 안 쓸 것 같은데 그게 투명하게 되지 않았다 그래서 굉장히 좀 그것 때문에 공격을 받았던 거죠. 사실 야구 선수 입장에서 정치나 이런 걸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혼돈인데 사실은 이제 정재계 관료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 정부 쪽 관료 측 입장에서 봤었을 때 이 판공비는 항상 문제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걸 투명하게 쓴다라는 거 업무 추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긴 합니다만 이게 투명하게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쌈짓돈처럼 자기들이 막 쓰는 거죠. 판공비 카드 같은 걸 가지고 막 동네 슈퍼에서 막 자기 먹을 거 사고 막 이런 경우가 왕왕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지금 갑자기 뇌에 대한 사진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크로스섹션, 손의 파트에서 지금 이게 빠져가지고 지금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사진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게 바로 글루텐 실조라고 해요. 글루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물건 살 때, 먹을 거 살 때 빵 살 때요, 이제 노 글루텐 이렇게 되는 게 있을 거예요. 막 쌀빵도 있고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글루텐이라는 게 밀가루에 들어갑니다. 밀가루에 들어가게 되면 글루텐 실조가 이 글루텐이 손의 파트에 들어가서 여기서 자가 면역 질환이 일어나는 거. 그래서 면역에 대해서 체계에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글루텐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자가 면역이 뭐 심각한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뭐 아토피라든지 피부 질환 같은 거 많이 일어나고 어떤 판단 등의 소화 같은 거 안 되게 말 못하거나 이렇게 어떤 신경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글루텐 프리라는 제품들, 글루텐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제품들을 많이 먹고 다들 얘기하지만 밀가루에 대해서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사실은 이게 일반적으로 소화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겪고 있다라고 하게 되고요. 그래서 나온 제품들이 글루텐 프리 제품들. 글루텐 들어가지 않은 제품들이 일어나고 이것은 무엇을 막기 위해서 글루텐 시초를 막기 위해서 이런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화이자 약 나왔죠? 화이자가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앞에서 우리 정리했었죠? 아스트라제네카랑 화이자, 얀센, 모더나 이렇게 있습니다. 이 미국의 이제 회사 입장이고 화이자 하게 되면 우리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는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다른 것도 많이 있죠. 약들이 이제 다양하게 많이 정말 초대형 회사입니다. 초대형 회사기도 하고 얘네들이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긴급 사용인데 유명하죠. 화이자 약은 마이너스 70도라 그래서 여기 온도를 유지해야 되고 백신제입니다. 자, 긴급재난지원금. 뭐 이게 워낙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출제될 가능성도 크고요. 지금 이제 3차까지 진행이 됐죠. 3차까지 진행이 돼서 실제 뭐 여러분도 받으신 분이 있겠습니다만 이게 그냥 돈을 퍼줄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또 돈을 씁니다. 그래서 경제가 이제 다운이 됐었을 때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안으로서 지금 투여가 되고 있다라고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원수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한다라고 했었고 3차 같은 경우는 이제 소상공인한테 위주로 이렇게 지급이 됐었죠. 그래서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받아갖고 요일제로 이렇게 나눠주게 했는데 이것 때문에 예산이 증가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막기 위해서 이제 경기 침체를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국가에서 부여하는 거기도 하고 또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 굉장히 다운돼 있잖아요.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힘내라는 의미로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뭔 기계 같은 거냐. 이제 기계 쪽 잘하시는 분들은 아는 것 중에 하나예요. 가스터빈이죠. 가스터빈인데 이게 뭐에 대한 거냐면 가스터빈은 지금 이렇게 기계가 어떤 거로 연결돼 있다까지 뭐 이게 뭐 특수한
특수한 데서는 뭐 이걸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전에 다른 나라 걸 많이 갖다 썼는데 이제 LNG 가스터빈에 대해서 지금 이게 우리나라 개발돼 갖고 이런 거 이때까지는 거의 독점화돼서 이렇게 됐었는데 경제부자치가 한국의 표준 모델이 개발돼서 LNG 가스터빈이 지금 나와서 이렇게 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가스터빈 자체가 시험에 나오기보다는 이게 LNG와 관련된 가스터빈이 개발돼서 최근에 한국의 표준 모델이 나왔다라는 거기 때문에 액화 천연가스 이쪽으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광주형 일자리예요. 이게 실제 그 광주 도시입니다. 이 광주형 일자리를 보게 되면 지역 연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업 연계를 통해서 도시와 함께 그 도시 중심과 함께 해갖고 노사 상생 형을 도시가 어떤 그 모델링을 제시해 줬다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성공을 했었던 것 중에 하나고 기아 현대차 공장 있잖아요. 거기와 연관해서 이렇게 된 것도 있고 다른 지역 역시도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광주역 일자리를 모델링을 통해서 다른 데서 어떤 친환경 공기산업, 태양열 산업이라든지 이런 걸 기반을 만들므로써 이제 이걸 올리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죠. 여기는 주주가 광주시도 있고 현대차 여기 있습니다. 일자리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사업비 투자는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에서 있기 때문에 진짜 뛰어나고 여기 보세요. 2020년 9월 양산이죠. 예, 9월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직접 고용 1,000여 명, 12,000명 간접 고용은 일종의 2,000명이 이렇게 활동하게 되면 당연히 부수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가게들로 성장하고 이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 44시간 평균 연봉 3,500원 엄청나죠? 예, 실제로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이게 안착이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연봉은 되게 높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 이 광주형 일자리라는 것이 노사 상생의 어떤 모델로서 제안된 것이 여기라고 이것이 이제 모델을 통해서 다른 도시나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활성화될 것 같다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2021년 예산안이죠. 예산안이 여기서 보면은 511조에서 여기 555조. 43.5조가 늘었어요. 지금 추경 예산에서 더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예산안이 늘었는데 여기 지금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나왔어요. 이게 나왔거든요. 작년에 뉴딜에 대해서 새롭게 이제 투자했고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는데 뉴딜 예산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필요해요. 환경하고 디지털 뉴딜도 필요하긴 한데 문제는 지금 이걸 활성화시키기에 코로나가 너무나 장기화됐기 때문에 예산이 그런 질병관리청이나 이쪽으로 많이 빠지게 됐죠. 목적은 경제회복입니다. 경제회복이 뉴딜 쪽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실제로 이제 재난지원금으로 다이렉트로 주는 정책으로 바뀌었고 미래성장 동력,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뉴딜이 진행돼야 되겠죠. 성장하게 해서 해야 되고 포용적 고용, 사회적 안전망 공고화라고 하면서 사회 안전망 설치를 위해서 좀 더 이제 장기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다이렉트로 실효를 보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장기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 선뜻 오케이를 하기가 힘들었지만 나름대로 이런 고민은 좋은 고민이라 생각합니다. 여기면 국민 안전과 삶의 질이죠. 그 일시적인 수치를 올리는 건 굉장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예산안 통과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실제로 이제 뉴딜뿐만 아니라 이런 걸 증가하고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지금 현실적인 방안까지 같이 고려하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확대할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여기에 발맞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금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을 고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실제 여러분이 다이렉트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시사, 상식, 기출 문제입니다. 실제 기출 문제는 시사, 상식적인 것도 있겠지만 약간 이제 관련된 주제, 같은 위계의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뭐 전체 강의를 다 보셔도 좋지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 익숙하지 않은 거 있으면 돌려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